안녕하세요. 파워포인트 플러스 김용석입니다. 오늘은 7월 31일 네 번째 시간이죠.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시사 프레젠테이션 분석이라고 해서요. 100대 국정과제 정책 콘서트 지난주에 열렸죠. 이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 보시죠. 2017년 7월 19일 문재인 정부 향후 5년간의 100대 국정과제 콘서트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콘서트는 국정기획위원회의 대국민 보고를 테드 형식으로 진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나운서 출신의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 번째 연재로 나선 박광원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이 60일간의 일정과 체계, 추진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의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두 달간 대통령으로서 해온 업무들을 브리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선언을 했죠. 본격적인 과제 보고에 앞서서 미리 준비된 90초짜리 영상물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100대 과제를 총괄하고 있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국정운영 5개년의 계획, 국가 비전, 5대 국정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의 틀을 설명하고 나서 5대 목표의 꼭지마다 담당자가 브리핑을 시작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국가 비전에 대한 선포 장면인데요. 첫 번째 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 박범계 의원이 4개 전략, 15개 과제 중에서 5개 정도를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한 5분 정도의 소개를 했죠. 두 번째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는 이한주 위원장이 5개 전략, 26개 과제 중에서 13개를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서는 김현명 사회분과위원장이 5개 전략, 무려 32개 과제 중에서 23개 과제를 언급합니다. 굉장히 많았죠. 발표자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네 번째 목표인 고르게 발전한 지역에서는 이기호 위원장이 3개 전략에서 11개 과제 전체를 언급을 합니다. 다섯 번째 목표인 평화 번영의 한반도에선 이수훈 위원장이 3개 전략 16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얘기하는데요. 5 과제 발표자 중에서 유일하게 구체적인 비주얼 자료가 들어갑니다. 추가적으로 윤호중 위원장이 우선 추진해야 될 4개의 전략을 얘기합니다. 일자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인구 절벽, 지방 분권이었죠. 그리고 이날 발표자 중에서 가장 화려한 슬라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각각의 과제마다 그리고 장마다 굉장히 다른 비주얼을 선보였죠. 자, 재원 및 입법 계획. 김태년 부위원장이 178조 원의 재원 조달 방법과 입법 방법을 5년간 3단계로 추진하자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나온 장표들을 보면은 전형적인 공기업이라든가 공무원 조직이라든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좀 딱딱한 장표들이죠. 국민들이 보면서 수십 초 만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남기 부위원장이 나옵니다. 국정과제 관리 방안과 그리고 추진 체계, 정기적인 대국민 보고 등을 얘기하면서 콘서트가 마무리되는 형식이죠. 네, 추진 체계와 관리 방안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장표입니다. 네,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콘서트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과, 그리고 의의, 그리고 1.5분짜리의 그 동영상으로 1번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김진표 위원장, 그리고 각각 5명의 위원장들이 나서게 됩니다. 이 6명의 발표자가 이날의 핵심이었죠. 이 중에서 김현명 위원장만 굉장히 과제가 많았기 때문에 한 9분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윤호중 위원장, 김태형 부위원장, 홍남기 부위원장이 관리 및 지원 계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11명이 등장을 하고요.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회를 봅니다. 이렇게 해서 70분 정도를 잡아먹죠. 굉장히 복잡하죠. 자, 어쨌든 이번 그 발표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라는 197페이지짜리 자료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이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됐나,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료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고해야 되냐, 네, 이겁니다. 자, 오늘은 이거를 케이스 스터디로 삼았는데요. 이거는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들이죠. 자, 이거를 전 5단계, 제가 늘상 강의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작성의 5단계, 스탠스, 청중이 누구며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돼, 어프로치를 정하는 거죠. 스탠스, 그리고 논리 구조, 논리 전개 방법, 얼마나 압축할 것인지, 그리고 스토리, 어려운 것들은 얼마나 풀어서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작성, 그리고 발표, 이렇게 5단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요? 스탠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먼저 누가 청중이냐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거기에 따라서 카테고리별로 묶어야 되죠. 자, 당장 생각나는 게 야당이 있습니다. 언론도 있죠. 일반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도 있습니다. 과제 이해 당사자들이요. 일희일비할 당사자들 말이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청중들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청중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대국민 보고회가 아니라 대통령 보고회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번 콘서트가 잘 된 점은요, 일반 국민들만을 보고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을 높이 평가할 수가 있겠죠. 국정과제 콘서트가 이런 모양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은 국민들은 이 내부에 있는 내용보다는 일단 이 콘서트 자체가 열린다는 점에 큰 점수를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부의 과제를 들여다보겠죠.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이 콘서트가 열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점수를 줄 겁니다. 야당은요. 야당은 사실 100대 국정과제가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뭐 체계가 불만이고, 그리고 아마 실행 과정도 잘 안 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비토를 놓을 준비를 할 겁니다. 체계부터 잘못됐고 절실성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자, 이해관계 당사자들은요, 아마 과제, 자기한테 해당이 되는 과제만을 보고 아마 일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들은 아마 이 모든 주체들 옆에 붙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아마 쏟아낼 겁니다. 자, 저는 어쨌든 스탠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웠던 것들은요, 마치 전통적인 대통령 보고회 자리 같았다는 점이죠. 이렇게 스탠스는 콘서트 형식을 취한 점, 그리고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만들어낸 점, 굉장히 큰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회 같았다는 점은 조금 마이너스죠. 그 다음 논리 구성과 전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실제로 이번 발표에서 다뤄야 되는 그런 아젠다들입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죠. 실제로 100개를 다 발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 발표에서는 58개만 다룹니다. 그렇지만 이게 58개만이 아니죠. 중간에 있는 그 전략이 20개, 그리고 목표가 5개가 있었거든요. 25개를 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무려 83개, 83마디를 했다는 거죠. 30분 동안에 5명이 83마디예요. 그러면 21초당 과제 1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몇 마디 못했다는 거죠. 실제로 네, 박범규 위원장 보시죠. 이렇게 텍스트 위주에, 그리고 리스트 위주로 그냥 나열할 수밖에 없는, 이한주 위원장도 마찬가지, 김현명 위원장도 마찬가지. 자, 유일하게 이수은 위원장만 일부 과제를 설명할 때 이렇게 비주얼한 자료를 썼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한주 위원장의 발표를 갖다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죠. 한 개의 목표, 전략, 과제, 이렇게 3단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는요,
목표하고 전략, 과제 이 세 개 중에 직관적으로 어떤 것들이 더 큰 개념인지가 막상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죠. 일단 3단계 체계인 것도 복잡하고 실제로 보고서는 3단계 체계였더라도 저희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전략 부분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전략이 모든 걸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로 이한주 위원장은요, 이렇게 13개를 얘기합니다. 여전히 범위가 넓죠. 네, 13개나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각 과제도 요만큼, 이렇게 손톱만큼만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이가 굉장히 얕죠. 다른 과제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두 마디가 고작이었죠. 내용의 깊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부족한 디테일로는 청중을 설득할 수가 없죠. 그냥 나열한 거에 불과합니다. 단순 나열을 유발하고 있죠. 이게 단순 나열이 흐름과 맥락을 파괴해버립니다, 여러분. 자, 중간에 있는 100대 과제가 이렇게 단순 나열됐기 때문에 이 파급 효과가 앞뒤로 미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모자르게 되죠. 그리고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읽게 됩니다. 네, 그게 전체의 모양새를 무너뜨렸죠. 사실 여기에서 김진표 위원장이 뭔가 큰 그림을 설명을 하면서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었습니다. 비전은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비롯돼서 이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야.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결국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5가지 목표가 나오게 됐지. 자, 결과를 얘기할 게 아니라 비전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비전에서부터 이 목표로 진행되는 이 결과가 아닌 과정을 설명하면은 아마 국민들 그리고 청중들은 이 모양새를 알아채게 될 겁니다. 이 모양새 얼개 설명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국가 비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 선정 기준이라든가 특징 이런 것들을 또 나열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좀 개연성이 없었죠. Y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의 목표를 다시 한번 나열을 하고, 그리고 전체 100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맙니다. 네, 좀 아쉬웠죠. 논리 구성 전개, 전 높은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다뤄졌고요. 전체 모양이 흐려졌습니다. Y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었고 디테일도 부족했죠. 단순 나열형 프레젠테이션의 전형입니다. 네, 단순 나열은 어쨌든 디테일을 부족하게 만드는 거죠. 자, 얘기가 나온 김에 스토리텔링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죠. 스토리나 테마 이런 것들로 이해를 높이고 있는가? 아니요, 그런 것들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스트레이트로 내용을 읽어버렸죠. 자, 스토리가 사실 여기에 좀 있어주면 좋았던 것이 이 11명의 발표자들이 사회자의 부름을 받고 한 명 한 명 올라와서 자기 노래를 부르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각난 11개의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의 연극을 11명이 나눠서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웠죠. 작성 부분도 한번 보시죠. 내용 구성이라든가 밀도, 컬러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씩 조각이 나 있습니다. 네, 비주얼이 굉장히 각각 다르죠.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집니다. 저 자전거를 한번 보세요. 저 자전거를 보고 자치 분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떠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너무 글이 많죠. 자, 그리고 컬러도 한번 보세요. 저기에 저 컬러를 쓰는 게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요? 사실 개연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작성도 좀 아쉬웠고요. 발표는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테드 형식이 좀 안 맞으셨겠죠. 그렇지만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습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대를 많이 뛰어보셔야 되죠.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스탠스 좋다. 그렇지만 논리 전개 측면에서는 전형적인 단순 나열형이라서 이해가 힘들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될까요?
단순 나열형을 피하려면요, 우리 이 시선을 여기에서 좀 거둬야 됩니다.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은 딱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에서 나열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좀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고, 위로 가면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데, 딱 어중간하게 내려와서 그냥 거기서 나열을 해버린 겁니다. 자, 우리는 위아래로 퍼져야 되죠. 그래서 위에서 조망을 하면서 아래, 맨 아래까지 내려와서 디테일을 다뤄야 됩니다. 이렇게 위아래를 전체적으로 다뤄줘야, 그래야 전체적인 피라미드의 모양새가 확립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을 다룰 때 다른 회사들 프레젠테이션 잘한다고 하는 애플은 어떻게 할까요? 자, 올해 WWDC에서 애플은 작년도에 발표한 맥OS 시에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백 가지 기능 중에서 한 10가지 정도로 맥OS 시에라를 갖다가 앞에서 보여줍니다. 애플도 이런 식으로 하죠. 수백 가지를 그대로 내보이는 수는 없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죠. 단순화시킵니다, 여러분. 생략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많은 것들에서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략을 날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지금 균일하게 5분씩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김진표 위원장한테는 조금 더 주고요. 그리고 맨 앞에 박광원 대변인은 좀 생략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좀 밸런스를 갖다가 좀 조정을 하면은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58개 정도의 과제가 각 발표자마다 1개나 2개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과제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한테도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김진표 위원장입니다. 시간 비중을 업해서요, 일단 Y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하시고, 그리고 전체 프레임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좀 제대로 그려주시기만 한다면은 아마도 청중들이 그 그림을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과제로 넘어가서 임팩트 있는, 아하, 정말 저 과제가 실행되고 나면은 우리 삶이 좋아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디테일을 보여준다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에다 우선 과제 4가지도 사실 5분 내에 4개를 발표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10분 정도를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복잡하죠. 여전히 그래도 복잡합니다. 한 번은 김진표 위원장이 한 번 더 요약을 해주고 마무리를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과제 진행을 이 전체 발표의 진행을 김진표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요, 이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서 관통할 수 있는 테마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에 이런 이 메타포 같은 것들을 좀 쓰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60일간 달려왔던 이 대한민국호는 임시 대한민국호요. 그리고 이번에 과제 구성이 다 끝난 다음에 새롭게 바뀐 대한민국호, 그리고 이 대한민국호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5대 목표와 100대 과제, 그리고 그냥 갈 수가 있나요? 기름을 넣어야죠. 예산, 그리고 정비, 단기 목적지, 이거는 당장 우리가 달려가야 될 4개의 우선순위 과제. 자, 운전 누가 하죠?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차량 설계자들은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이죠. 국민들은요, 대한민국에 탈 겁니다. 뒷자리에 타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운전하는 것들을 타고요. 그리고 촛불이 이 모든 것을 시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역을 정한 다음에 그걸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보통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되고 인수위를 거쳐서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뭔가 과제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시작을 하게 된다. 정식으로요. 네. 그런데 나는 촛불 혁명을 통해서 당선이 된 다음에 막바로 국정을 수행해야 했다.
뭔가 이런 인수위원회라든가 준비도 거치지 않고, 네, 그게 한 60일 정도였죠. 그렇지만 난 이 기간 중에 광주에 내려가서 이물위원 행진곡도 부르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 정상회담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세월호도 돌보고 있었다.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내 국정 철학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운전을 해왔는데, 자, 이제는 걱정 덜게 됐다. 새로운 차가 나왔거든요. 이 100대 국정과제 설계도 지표 같은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 뒷자리에 앉으시라. 내 임기 중 끝날 때까지 편안하게 모시겠다. 지금부터 새로운 스타트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7분 정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받아서 김진표 위원장이, 자, 지금 우리가 가져온 이 새로운 차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국민들의 그 열망을 담아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담아서, 그리고 모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었다. 자, 결국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 나중에 엔진이 될 것들을 보니까 국민과 정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륜구동의 엔진으로 이 국민을 과제 1번으로 선정을 했고, 그 국민을 일으켜 세우는 경제,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는 국가가 3번, 그리고 지역과 그리고 안보가 4, 5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전체적인 틀을 설명한 다음에 각 위원장들한테 넘겨서 이 각 과제의 디테일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 그림을 사람들한테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2부고였고, 마지막에는 우선순위 과제. 우리 당장 갈 데가 4군데 정도가 있어. 여기는 먼저 들려야 될 것 같아.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유를 할 건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굉장히 정비도 중요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정답이냐고요? 물론 아니죠.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테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체 이야기를 한번 구성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더 빨리 진행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이게 케이스 스터디였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뤄야 되는 프레젠테이션에 대처하는 방법.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복잡한 제안서를 넣는 것, 그리고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결과 보고를 하는 것들이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응용해 보시죠. 제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질문과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